오늘은요, 앱스틴이 아니라 앱스틴 최측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앱스틴도 조금씩 언급은 될 거예요.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해 주셨던, 그리고 가장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두 명,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 쌍빌 시리즈예요. 쌍빌 시리즈. 자, 이 두 사람이 앱스틴 파일에 등장하면서 이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행동들, 사건들 지금 하나씩 파묘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 이 둘이 해온 짓거리가 너무 또 비슷하고 또 닮았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뭐 앱스틴을 만나서 뭐 흑화된 건지 저 되게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금 파봤습니다. 먼저 빌 클린턴으로 알려진 윌리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다뤄볼게요. 미국 42대 대통령이죠. 많이 아실 거예요. 빌 클린턴의 그런 스캔들은. 근데 와, 여자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앱스틴 파일 터졌을 때도 미국 사람들 약간 반응도요. 뭐 클린턴이 클린턴 했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뭐 별로 놀랍지 않은데요? 클린턴도 앱스틴 뭐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반응? 도대체 어떤 과거를 살아온 걸까? 다들 아시죠? 왼쪽이 앱스틴, 오른쪽이 클린턴. 클린턴이랑 제프리는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냈어요.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논란이 된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6년에요. 앱스틴이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빌 클린턴과 무슨 사이입니까? 근데 앱스틴이 답을 안 해요. 아니,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답을 하면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있다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소문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나중에 법정에서도 클린턴과 무슨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앱스틴이 수정헌법 5조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제프리는요, 클린턴 재임 기간 동안에 백악관에 여러 번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클린턴이 퇴임을 해요. 퇴임하자마자 그때부터 제프리 전용기 로리타 익스프레스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제프리 섬에 뻔질나게 다녔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앱스틴 게이트가 터졌을 때 2019년도에 그때 클린턴이랑 앱스틴이 뭔가 있다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클린턴이 이때 너무 질문도 많이 받고 논란이 크니까 발표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앱스틴이랑 친하지도 않고요. 비행기 탄 적도 없고요. 개인 섬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부인을 했어요. 또 클린턴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앱스틴 여자친구 길레인이 뭐라고 하냐면 길레인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길레인. 클린턴은 앱스틴의 친구가 아니라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길레인이 어떤 사람인데 소녀들 끌어다가 마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마담 뚜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본인도 깨끗하지 않은데 누가 누구에게 성범죄 없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런 사진들이 나온 겁니다. 전용기 안에서 특히 이 사진. 스타 익스프레스 이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앱스틴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죠. 네, 이런 사진. 옆에 네모로 가린 얼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피해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앱스틴 파일 공개할 때 사람들 얼굴을 까만색으로 많이 가려뒀어요. 피해자로 추정이 되면. 이 말은 옆에 있는 이 여성이 뭔가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앱스틴과 빌 클린턴 정말 막연한 사이였구만.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법무부에서 비행 로그도 공개했어요. 비행 로그가 뭐냐면 어떤 비행기에 누가 탔고 뭐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 기록한 문서예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6차례. 이건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뭐 어디는 뭐 29회라고도 해요. 그렇게나 많이 1, 2, 3년 동안 클린턴이 앱스틴 전용기에 탔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랑 앱스틴 둘이 엄청 잘 지낸 거예요. 한참 잘 지내다가 2003년에 앱스틴이요. 이때 처음으로 성매매, 성폭행 혐의 이걸로 수사받거든요. 판배치랑 뉴욕 경찰에. 그러니까 그때 들었겠죠. 클린턴이. 뭐야 지금 앱스틴이 뭐 성매매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성범죄 하면 나 이거 또 그걸로 스캔들 터지면 안 되는데? 내 이름까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앱스틴 나락을 감지하고 손절 때린 걸로 보입니다.
원래 앱스틴이랑 길레인 커플 있죠. 이들이 클린턴 부부랑 되게 잘 알고 지냈다고 해요. 이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조금 인연이 있었는데 원래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 처음에 이렇게 급격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91년도에요. 클린턴이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있었어요. 그때 앱스틴이 $1,000 기부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150만 원? 2년 뒤에 93년도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때 앱스틴은 백악관 역사협회에 기부를 해요. 뭔가 이게 돈을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동아줄을 잘 잡아보려고 했겠죠. 같은 해에 길레인은 원래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앱스틴보다 길레인이 더 인맥이 더 컸단 말이에요. 왕족들, 뭐 기업가들, 엄마 아빠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때 길레인이 자기 인력들 총 동원해가지고 앱스틴이랑 어디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파티의 주최자가 클린턴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부부가 자기들에게 후원해준 사람들 불러가지고 대접하는 자리였어요. 이 기회를 앱스틴이 놓치지 않았죠. 앱스틴이 누구예요? 돈 좀 있다, 권력 있다, 유명하다. 그럼 무조건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백악관 인사들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도 비서실장 마크 미들턴이랑 인연을 쌓으면서 나중에는 백악관도 자주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그 재임 기간 동안이에요. 백악관에서 지낼 때 그때 앱스틴이 백악관에 몇 번 들어간 줄 아세요? 17번. 아니 앱스틴 정치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백악관에 자주 들어갔을까? 또 안에서만 봤겠어요? 아니죠. 밖에서 행사 있다, 모임 있다, 밖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클린턴 부부가 가는 곳에 앱스틴 길레인 커플이 자주 보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클린턴이 뭐 했던 사람이길래, 과거에 뭔 짓을 했길래 욕을 이렇게 먹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빌 클린턴은 1946년 아칸소주 출신이에요. 빌이 17살 때 아칸소주 고등학교 대표로 뽑혀서 백악관으로 견학을 가게 됐어요. 자, 이때 누굴 만났냐? JFK, 존 F 케네디와 악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빌은 와 케네디 겁나 멋있다. 나도 정치해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마음 먹었는데 참고로 이때 이 만남 이후에 넉 달 뒤에 케네디는 암살당했어요. 자, 아무튼 그러다가 1968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 국제관계학과 졸업을 하고요. 바로 옥스퍼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졸업은 안 하고 예일대 로스쿨로 갔어요. 거기서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같은 로스쿨 여학생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클린턴이 먼발치에서 이렇게 힐끗 봤어. 그러니까 자주 이제 그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본 거죠. 말은 못 걸고. 갑자기 공부하던 이 여학생이 한숨 팍 쉬더니 저벅저벅 걸어와서는 계속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와서 인사를 하시죠?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둘이 같은 학교 동문이었어요. 로스쿨. 그러니까 이날 계기로 둘이 연애를 하다가 졸업하고 둘 다 변호사가 되고 1975년도에 힐러리랑 결혼을 했어요. 이후에 빌은 정말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1976년에 아칸소주 법무장관을 거치고요. 2년 만에 아칸소 주지사가 됐어요. 그러다 93년도에 47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42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47살에 40대 때 대통령이 됐어요. 뭔가 이렇게 젊은 대통령, 패기 넘치는 대통령의 상징이었을 것 같죠.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엘리트 코스를 착착착 정석대로 밟아온 정치인 아니에요.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건 하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커피 하나 놓고 워드 파일 열고 그리고 VPN 켜기. 특히 공용 와이파이다 그럼 무조건 저는 켭니다. 이거 안 켜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CCTV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른다 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뭘 보고 뭘 검색하고 뭘 작성했는지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제가 이용한 온라인 정보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엔 개인정보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뭐 공무원이 동료들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물론 서프샤크 VPN이 모든 해킹을 막아준다 이렇게까진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VPN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해커의 타겟이 됐을 때 내 금융정보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바로 가상위치 변경이에요. 캐나다나 일본처럼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갑자기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나는 솔로를 봐야 하는데 캐나다에선 안 나와요. 그럴 때 서프샤크 VPN으로 가상 위치를 한국으로 바꾸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클릭 한 번으로 140개 지역, 4,500개 서버로 이동하면서 차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방법은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surfshark.com/enastories를 클릭하시거나 결제하실 때 쿠폰코드 enastories를 입력하시면 추가 4개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도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인터넷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서프샤크 VPN을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클린턴 대통령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져요. 그것도 여자 문제. 근데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리서치하면서 클린턴 재임 기간이 1993년도부터 2001년까지거든요. 8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자 문제가 안 드러났다, 안 밝혀졌다, 그럼 앱스틴처럼 백악관을 섬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화이트 하우스가 아니라 화이트 아일랜드를 만들었겠다. 먼저 1994년 임기 2년차 때였어요. 파울라 존스라는 여성이 갑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클린턴 대통령 돼가지고 임기 중인데 2년 차인데 3년 전이면 클린턴이 아칸소주 주지사 할 때거든요. 나이는 그 당시 45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1년 5월 8일에 아칸소 리틀록에서 열린 경제개발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클린턴도 이제 갔어요. 주지사로서. 근데 일만 한 게 아닌가 봐요. 가서 누나를 얼마나 굴린 건지 여자를 물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이 행사장에서요. 파울라 존스라는 25살 당시 여성인데 공무원이었어요. 아칸소 산업개발위원회 소속인데요. 당시 이제 최말단 그 위원회에서는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이었거든요. 문 앞에 서가지고 높으신 분들 딱 오면은 명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명찰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웬 남자가 찾아와요. 모르는 사람이. 클린턴 주지사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찾아온 남자는 당시 이 컨퍼런스가 벌어진 시가 리틀록이라는 시거든요. 거기 소속 경찰관이었어요. 데니 퍼거슨. 파울라는 깜짝 놀랐죠. 에? 저를요? 주지사님이? 왜요? 높으신 양반이 나 같은 말단 공무원을 왜 찾지? 내가 뭐 잘못했나? 어디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호텔이에요. 클린턴이 당시 엑셀시오르 호텔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스위트룸으로 가야 된대요. 경찰관이. 파울라는 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경찰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안심하고 따라갔습니다. 객실 문 앞에 가서 경찰관 데니가 똑똑 노크를 하니까 클린턴이 Come on in! 들어오래. 근데 파울라 혼자 들어오래요.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클린턴이 바지를 내렸어요. 바지를 내리고 자기 거 노출시키고 파울라를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공무원 직원 앞에서 바지를, 이게 과연 한두 번 해본 일일까요? 이때 파울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완전 얼어버린 거예요. 놀라기도 했고 막 무섭고 이게 뭔가 싶겠죠. 이 무슨 상황인가.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질렀는데 클린턴이 자기 거기를 입으로 해달라고 막 들이댔대요. 이 순간 파울라가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Well, he tried to pull me over and he put his hand up my leg and he told me how he liked the way my curves and he liked the way my hair went down to the middle of my back. He walked over beside me and before I knew it, he had dropped his pants. He exposed himself and he asked me to kiss it. 근데 그 당시에 신고를 못했어요. 왜냐면 경찰이 날 거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상대는 주지사예요. 25살 완전 최말단 공무원 여자 직원이랑 상대가 주지사예요. 이게 어떻게 싸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저 변태 새끼 주지사가 대통령이 됐어?
그때부터 파울라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더 감당할 수 없는 위치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대통령 상대로는 뭐 아무리 내가 떠들어봐야 클린턴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94년 5월 6일에 당시 성범죄 민사소송이요. 시효가 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효 이틀 남겨두고 용기를 내서 소송을 걸어요. 대통령 상대로. 제가 3년 전에 빌 클린턴에게 당했습니다. 이때 클린턴 반응 어땠을까요? 성추행이요? 아니요. 제가 저 여자를 그때 만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 여자가 내 돈을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예요. 완전 아니라고 막 팔짝팔짝 뛰었어요. 자, 이 소송은 아주 긴 싸움을 거치는데요. 당연히 파울라에게 불리하죠. 대통령이에요, 상대가. 상대도 상대지만 증거도 없어요. DNA 안 남아있지? CCTV 다 지워졌지? 파울라 증언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잠시 시끌벅적하다가 몇 년이 흐릅니다. 얼마 뒤에 그런데 또 스캔들이 터져요. 바로 그 유명한 베레모를 쓴 여성. 요 사진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 베레모를 쓴 여성 이러면 바로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떠올리거든요.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때 뭐 난리가 났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저는 당시 어려서 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그때 학교 선생님이 담임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 뭐라고 했는지. 빌 클린턴이 여자 문제는 지저분한데 정치 하나는 잘하잖아.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나쁜 짓 했나 보다. 근데 대통령이네?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당시에. 미국에서도. 1995년에 백악관에 22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직원이 들어옵니다. 루인스키예요. 루인스키는 완전 금수저예요. 캘리포니아 LA의 집코드, 그 집코드 우편번호 90210. 요 번호가 완전 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번호를 일단 뭐 시트콤도 있고 그래요. 시리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베버리 힐즈입니다. 베버리 힐즈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인맥이 엄청 좋고요. 평판도 되게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대통령과의 스캔들? 터지고 나서 이 집안 분위기 뭐 박살났죠. 엄마 뭐 들어 누웠지. 일단 모니카 부모님이 정치 인맥이 빵빵했어요. 그 인맥 중에는 백악관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1995년 7월 여름에 이 어머니가 딸 루인스키를 백악관 비서실장 사무실에 인턴으로 꽂아줍니다. 엄청 이거 뭐 아무나 못 가죠. 경력에 엄청 도움이 되는 자리일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파울라 존스 있죠. 주지사 때 당한 직원, 공무원. 파울라가 성추행으로 대통령 고소했을 때거든요. 이미 클린턴은 몸을 조심해야 됐었어. 혹시 다른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좀 조용히 국정에 좀 집중하고 말도 좀 아끼고 좀 조심해야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클린턴은 그런 생각은 안 했나 봐요. 어이, 비서실장. 그 당신 밑에 인턴이 하나 들어왔던데, 그 젊은 친구. 일 잘해? 아, 네, 미스 루인스키요? 네, 일 잘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데려갈게. 내가 일 좀 시킬게. 대통령이 인턴 일 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갔죠. 루인스키는 그해 7월에 입사했는데 그해 12월에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대통령 보좌진 사무실로 갔어요. 루인스키가 이제 앉아있던 그 사무실, 그 위치가 어디냐? 대통령이랑 맨날 인사하고 마주치고 뭐 안부 묻고 그런 자리입니다. 둘은 여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관계를 해요. 어디서? 호텔, 여관, 모텔 아니고요. 백악관에서. 어디 나이트클럽 백악관, 중국집 이름 아니고요. 진짜 미국 백악관. 제가 백악관 도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백악관 평면도예요. 근데 여기 노란 데 있죠. 옐로우 오발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뭐 오발룸, 오발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뉴스나 영화 보면 대통령이 성조기 딱 이렇게 꽂아놓고 커다란 좋아 보이는 책상에 딱 앉아있는 그 장면 있죠. 그 곳이 바로 옐로우 오발룸입니다. 여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죠. 여기 왼쪽에 여기 적혀있는 거로는 프라이빗 시팅 룸이라 적혀있는데 서재래요.
여기서 둘이 관계를 하고 서재 안에 뭐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이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고민해야 하는 매일 매시 이 고민해야 하는 곳인데 바로 옆에 여기 속닥하게 들어가서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원들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한가 그게? 심지어 백악관이에요. 백악관에 와이프 힐러리 클린턴, 딸 첼시 클린턴 다 백악관에 살아요. 심지어 이 오벌 오피스 안에서도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했다면 정말 어쨌든 이 둘이 이 엄청난 공간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탄핵감이었습니다. 변소에서.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 보는 눈이 몇 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루인스키랑 클린턴이랑 사라졌어. 안 보여. 갔다 왔는데 막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고 막 립스틱이 이렇게 번져 있어. 루인스키가 나중에 진술하거든요. 백악관에서는 9번인가 10번 했고요. 7번 정도는 힐러리가 백악관에 있을 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륜 기간. 그러니까 루인스키가 백악관에 처음 채용이 된 게 언제냐면 95년 7월이에요. 근데 12월에 계약직이 되면서 클린턴 보좌진으로 갔는데 둘의 첫 관계가 언제였냐면 11월이었습니다. 12월에 계약직으로 되기 전에 이미 둘이 했어. 그러면 클린턴이 왜 루인스키를 자기 보좌진 자리로 옮겼을까요? 루인스키가 뭐 일을 잘해서 똘똘한 직원이라서 그냥 더 자주 보고 싶으니까 자기 사무실 옆에 떡하니 마련해두고 화자로 잠시 오겠어? 메모 슬쩍 주면은 데리고 들어가서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의심이 가죠. 그리고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랑 루인스키랑 왜 저렇게 친해? 둘이 무슨 사이야? 비서실장보다 더 친한데? 특히 루인스키 위에서 일하던 보스들이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결국에는 루인스키 너 앞으로 백악관 출근하지 마. 국방부, 펜타곤으로 가. 둘이 갈라놓은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어디 조그마한 저기 중소기업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그래도 더럽지만 아휴, 작은 회사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다가 그렇게 불륜까지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자, 갈라놨습니다. 이제 루인스키 백악관에 못 가고 출근을 펜타곤으로 해요. 근데 펜타곤이 뭐 아주 멀리 있냐? 아니에요. 백악관에서 차 타고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또 루인스키가 백악관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백악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해요. 출장차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업무가 그 업무였. 뿐만 아니라 외부에 행사 있을 때도 만나서 뭐 하고 그랬대요. 97년 2월까지 거의 한 1년 넘게 서재에서 화장실에서 당시에 A&E라는 언론사에서 클린턴이랑 이제 루인스키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 유명한 사진인데 1996년 6월이에요. 백악관에 루인스키 가족들이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신기한 게 아니 그냥 백악관에서 일하는 말단 계약직 직원인데 가족들까지 막 초청해가지고 막 백악관 보여주고 그러나? 그렇게 루인스키 부모님이 왔어요. 백악관에 와서 아유 우리 딸 백악관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나? 어디 저기 서재에서 너가 일을 한다고? 대단하다 우리 딸. 그렇게 투어하고 클린턴이랑 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사진 다 찍고 자 됐습니다 하고 흩어지는데 이때 루인스키랑 클린턴이랑 손 잡는 장면이 있어요. 와 이거 딱 봐도 그 약간 찌릿찌릿 뭔가 하면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렇게 손을 이게 스캔들이 터지기 전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공개되면서 뭐야 둘이 저랬던 거야? 가족들 초대해놓고 진짜 막 소름이다. 미국 시민들 막 어이가 없는 거지. 자, 이 스캔들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루인스키가 펜타곤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낸 직원이 있어요. 린다 트립인데요. 둘이 친구인데 나이는 많아요. 린다가 루인스키보다 24살이 많거든요. 그래도 뭐 정말 둘이 친구처럼 있는 말 없는 말 다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가 루인스키가 린다에게 말한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했나 봐. 너무 말하고 싶었나 봐. 언니, 나 사실은 대통령이랑 사귄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자랑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고민 상담까지 했대요. 대통령과의 연애 고민 상담. 그러니까 린다는 연애 참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루인스키가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요. 별의 별 얘기를. 내가 펜타곤으로 오고 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랑 연락이 좀 뜸해졌어. 난 진지한데 그는 내가 덜 중요한 것 같아. 저번에 만났을 때 내가 편지 줬거든? 아직 답장을 못 받았어. 저가 리서치하면서 느낀 게 르윈스키는 사랑을 했어요. 근데 클린턴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클린턴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소연을 했는데요. 나중에 막 울기까지 했대요. 언니 막 이러면서 앞에서. 그러면서 르윈스키가 펜타곤에서 일하다가 백악관에 출장이 잡혔다. 그럼 막 아싸 하고 막 한껏 꾸미고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올 때마다 손에 뭐 이렇게 뭘 받아왔대요. 선물에 뭐 손편지도 있고 뭐 메모장도 있고 언니 오늘은 선물 받아왔다? 그 선물 뭐였냐면 클린턴 넥타이였습니다. 린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아휴 남의 일이다 뭐 이랬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일 말단 직원하고 불륜해 그것도 백악관에서 그런 짓을 한다. 이거 완전 내부 고발감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린다의 입장에 있었어요. 제가 아는 좀 후배 직원이 나 대통령이랑 했어 막 이래요. 그것도 뭐 집무실에서 했어 이러면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린다가 어느 순간부터 녹음을 했습니다. 르윈스키랑 나랑 통화하는 거. 그리고는 이 녹음 파일이 한 20시간, 한 20시간 정도 돼요. 이 녹음 파일을 98년 1월에 케네스 스타라는 검사에게 넘겼어요. 케네스 스타는 앱스틴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성범죄 기소됐을 때 있죠. 그때 앱스틴 변호사였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앱스틴 변호사가 된 거죠. 지금은 훨씬 그 전이니까 지금은 검사였어요. 자, 이후에 린다가 이 케네스 스타 검사랑 또 FBI랑 협력을 하는데요. 근데 협력을 하면서 린다가 녹음했던 그 파일 그걸 다 넘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린다도 불법으로 도청한 거란 말이에요. 법대로 하면 린다 구속감이에요. 근데 검사랑 딜을 합니다. 다행히. 왜냐면 이게 공익성이 커도 너무 크다. 훨씬 더 크다. 이 테이프 전부 제출하는 대가로 기소는 안 됐습니다. 이때부터 백악관 개 난리 났죠. 그리고 린다가 르윈스키랑 클린턴의 스캔들만 폭로한 게 아니라요. 한 명 더 있어요. 93년도에 클린턴 임기 초반 때예요. 케이슬린 윌리라는 여성이 백악관에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다니는 봉사자. 근데 클린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클린턴은 다른 사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바람난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백악관에서 일하는 직원, 봉사자. 자, 아무튼 클린턴, 헤이, 캐슬린 잠시 서재에서 볼까요? 또 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서재가 거의 그거의 룸이었던 거야. 그렇게 둘이 진득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린다가 목격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고 입술 자국이 막 묻어 있고요. 클린턴 양복도 그 셔츠가 바지에서 삐져 나와가지고 막 딱 봐도 했어. 그러니까 린다가 이때도 조금 수상하다. 저 대통령이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또 르윈스키랑 또 불륜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고발 안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스캔들이 생겨날지 모른다. 폭로해버린 겁니다. 또 캐슬린도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제가 빌 클린턴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고 폭로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캐슬린은 자기가 범죄 피해자라고 했고 린다가 목격한 건 둘이 아무튼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자, 여기서 클린턴의 혐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죄가 있냐. 미국은 간통죄가 없어요. 민사로 해결하지 형사처벌이 없거든요. 일단 법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불륜을 한다. 이게 참 지저분한 일이긴 한데 형사처벌 받을 죄는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했어요? 백악관에서. 연방 공무기관이란 말이에요. 아니 공적인 업무 하라고 만든 장소인데 거기서 한다고? 그렇게 수사팀이 두 가지 혐의를 제기합니다. 클린턴에게. 첫 번째. 공적 자원 남용, 업무 시간에 업무 공간을 자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장소로 사용했다. 두 번째, 권력 남용. 만약에 르윈스키랑 클린턴 관계가 불륜이 아니라면, 쌍방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럼 어쩌면 상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 그게 권력 남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합의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게 맞죠. 권력 남용이 맞죠.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파울라 사건 있죠. 제일 처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일 때 벌어진 일, 그 사건도 지금 한참 소송 중이었습니다. 한 4년 동안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은 어쩌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죠. 왜냐면 계속 주변에서 당했대. 참고로 이 수사팀은요, 나중에 이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수사팀이 꾸려져요. 우리나라의 특검이랑 비슷한 건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비슷한 건데, 검찰, 케네스 스타랑 연방 검사들, 대형 로펌 변호인들, FBI 수사관 등등등 여러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사를 합니다. 아예 그냥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전담 TF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스캔들 딱 터진 시기가 98년 1월이에요. 근데 이때 이미 클린턴이 재선 성공하고 두 번째 임기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세요. 그 시기라는 걸. 자, 이제 처음으로 수사팀이 루인스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말해라. 이거 녹음 파일 다 들려주면서 이거 네 목소리 아니냐. 이때 루인스키는 전 대통령과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성관계한 적 없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진술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 쓰고 자필로 사인까지 했어요. 같은 달에 클린턴은 파울라 존스 사건, 앞서 아칸소 주지사 때 벌어진 그 일에 대한 재판에 나갑니다. 클린턴이 사전 증언을 하는데요. 사전 증언은 취조실에서 인터뷰하는 거랑 비슷해요. 법정도 아니고 백악관 안에 있는 회의실이고요.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선서 딱 하고 클린턴은 장소만 법원이 아니지 증언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요. 거짓 증언해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아주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파울라 측 변호사가 클린턴에게 물어봤어요. 이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파울라이긴 하지만 파울라가 지금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클린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밝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루인스키랑 성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클린턴 뭐라고 하냐? 아니요. 단 한 번도 루인스키와 성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 증언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발언이 돼요. 단 한 번도 루인스키와 성적인 접촉은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호사는 다시 루인스키 말고 자원봉사자였던 캐슬린 윌리랑도 관계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클린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캐슬린은 그 가슴이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가슴 사이즈를 거기서 왜 얘기하는데요? 약간 정치인들 대통령이고 되게 똑똑할 것 같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실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소리하고 욕을 태백이로 먹었어요. 다 알려졌죠, 언론 통해서. 이렇게 98년 1월 온 뉴스와 신문, 잡지, 빌 클린턴 스캔들, 루인스키 이 사건으로 도배가 되는데요. 클린턴은 아무 말 없이 5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입 꾹 다물고 하다가 결국에는 압박을 못 이기고 1월 26일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이때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저는 그 여자와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That woman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that woman이라는 단어도 엄청 바이럴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루인스키를 that woman 이러면서 좀 손가락질 하거든요. 클린턴은 덧붙여서 저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never. 이 혐의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의기양양하게 사라지는데요. 다음날 영부인 힐러리가 NBC 투데이쇼에 출연을 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지지합니다. 이건 거대한 우파의 음모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그날부터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시민들이 그래 설마 클린턴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린다가 녹음한 루인스키 음성 파일 있죠? 그것도 언론에 막 공개가 됐거든요. 육성으로 루인스키가 나 대통령이랑 잤어, 사귀었어, 이 음성을 시민들도 들었지만
뭐 그거 말고는 증거가 없잖아. 루인스키가 진짜 허언증 말기 환자라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지. 어그로 끌려고 아니면 뭐 돈이라도 뜯으려고 했나? 루인스키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 저 깜짝 놀란 게 린다가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린다가 이거 다 예상하고 마련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루인스키 스캔들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증거 두 개인데요. 하나가 녹음 파일, 다른 하나가 드레스예요. 파란 드레스. 왜 한참 루인스키가 린다에게 막 고민 상담할 때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나 대통령이랑 오늘 했는데 그 정액이 내 드레스에 묻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고민 상담도 아니고 뭐 이게 자랑도 아니고. 루인스키가요 97년 2월 28일 날짜를 안 까먹었나 봐. 2월 28일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클린턴이랑 했는데 그게 묻은 줄도 모르고 이제 묻힌 상태에서 뭐 레스토랑도 가고 전철도 타고 그랬대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랬대요. 그게 묻어 있었대. 그러면 빨리 빨고 세탁소에 맡기거나 그럼 되는데 뭐 일부러 안 닦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얘기를 했는데 린다가 뭐라고 했냐면 와 대박 야 너 그 드레스 빨지 마.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 이거 나중에 너한테 그 중요한 증거가 될지 어떻게 알아. 옷장에다가 아니다 금고에다가 좀 그런 데 있지 숨겨진대. 잘 보관해. 루인스키도 제 생각인데 루인스키도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불리해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안 빨고 잘 보관해 둔 겁니다. 이 대화 내용도 녹음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성인을 입은 건데 왜 빨아.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 진짜 이거 뭐 끝이 없어요. 끊이지가 않아. 루인스키가요. 클린턴이랑 불륜 저지를 때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남자친구랑 대통령이랑 양다리였던 거지. 앤디 브레일러라는 남자인데요. 루인스키보다 7살이 많은데 앤디도 유부남입니다. 앤디 아이도 있고 심지어 교사예요. 베버리힐즈 고등학교 교사. 이 둘이 어떻게 처음에 만났냐면 루인스키가 1990년에 17살 때예요. 고등학생 때 앤디 집에서 베이비시팅 알바를 했어요. 앤디 아기를 돌봐주다가 둘이 눈이 맞았네. 그때부터 95년도까지 무려 5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 루인스키는 대통령이랑 불륜하고 또 그 사이 앤디도 와이프 두고 루인스키 만나면서 뭐 그 학교 동료 교사랑 또 양다리 불륜을 하고 이제 더러워 죽겠어. 아무튼 루인스키가 앤디에게도 다 말한 거예요. 앤디에게도. 나 클린턴이랑 잤다. 구강 성교했다. 심지어 농담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나 프레지덴셜 니패드 회사에 투자해야겠어. 그러니까 대통령실 무릎 보호대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대.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원하는 무릎 보호대를 만들고 싶나? 구강 성교와 무릎 보호대. 알아서 뭐 해석하세요. 앤디도 린다처럼 다 증언을 합니다. 루인스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와요. 수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나와. 아니 앞서 클린턴은 증언했는데 저는 루인스키와 어떠한 성적 관계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말했는데 이게 위증죄에 해당한다. 검찰이 대통령을요 위증죄로 기소할 준비를 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위증죄로 유죄를 받아 그럼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인스키도 마찬가지. 너도 우리가 위증죄로 기소할 거다.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으니까 루인스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결국에 98년 7월에 검찰이랑 딜을 해요. 모든 진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증거까지 제출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루인스키가 그럼 너는 기소를 면해줄게. 달콤한 제안이죠. 루인스키한테는. 오케이 합니다. 진짜 루인스키가요. 탈탈 긁어서 클린턴과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놔요. 근데 이게 너무 더러워. 제가 가끔씩 제가 막 묘사해서 설명을 막 하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네가 그 자리에 있었어? 꾸며내고 있네? 오버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냥 사건을 날 것 그대로 공개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들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말하는 그 토시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공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클린턴과 루인스키의 관계가 더러워요. 가디언즈 잡지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루인스키는 총 10번 성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번은 제가 백악관에서 근무할 당시였고 2번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펜타곤에서 일할 때 출장으로 갔다 이거죠. 성접촉은 대부분 서재 안 또는 서재 밖에 있는 창문 없는 복도였습니다. 서재 건너편 화장실 복도에서 기대서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할 때 허리 통증 완화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이렇게 좀 편해하는 자세가 있었나 봐요. 자기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여기 좀 복도에 기대서 하니까 괜찮군. 앞으로 여기서 하자. 그리고 르윈스키는요. 국왕 성교는 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르윈스키가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반대로 대통령이 자기에겐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관계할 때는 르윈스키가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그러면 끝까지 클린턴이 결정할 때까지 안 했대요. 중간에 그냥 스탑.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르윈스키 뭐라고 했냐면 신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신뢰라 함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가 아니라 클린턴 입장에서는 내가 널 못 믿는데 어떻게 끝까지 하냐.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남았다. 너가 나 신고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점점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마지막 2번, 9번, 10번째 관계할 때는 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파란색 드레스일 때. 그리고 클린턴이 루인스키 가슴에 이렇게 뭐 부비부비하고 키스를 날리고 뭐 어디를 만지고 뭐 한 번은 루인스키 음부에 뭘 넣었다. 심지어 막 뭘 넣었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기사에 막 다 나와 있어요. 저 그거 읽는데 무슨 야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루인스키가 다 털어놨어요. 강력한 증언이 나왔죠. 거기다가 빼박 증거 있죠. 루인스키의 파란색 드레스. 이거 이제 검찰이 내놔라. 그거 검사해보자 내놔라 하니까 여기 이제 하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거랑 클린턴 DNA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클린턴 정액이 아닐 확률이 7조 8,700억 분의 1이 나왔어요. 실제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거 대통령 당신 거래. 어떻게 이제 뭐 빼박 증거인데 결국에는요. 클린턴이 스캔들이 터지고 난 뒤에 8개월 만에 8월 17일에 인정을 해요. 대국민 연설에서. 사실 저는 미스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아니라면서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좀 그런 게 1월에는 자기 혐의 부인할 때는 섹슈얼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혐의가 뽀록 나니까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이 국민들이 잘못 들으면 헷갈리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랑 섹슈얼한 관계는 여러분 명백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이유가 변호사이니까. 전형적인 변호사 화법입니다. 위증죄 면피하려고 쓴 워딩이다. 이것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98년 10월 8일에 미 하원에서 클린턴 탄핵이 개시됐습니다. 2달 뒤에 클린턴은 위증, 사법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요. 탄핵안 표결이 되면서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원에서 이렇게 탄핵이 됐어요. 하지만 절차가 남아있어요. 상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랑은 구조가 완전 달라요. 이미 클린턴은 탄핵된 대통령이 됐어요. 하원에서. 근데 직무는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위증이랑 사법 방해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상원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배심원단처럼. 이게 다음 해인 2월 12일에 열리는데요. 클린턴이 유죄가 나오려면 유죄가 나와서 범죄자가 되고 대통령 직무까지 정지를 시키려면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유죄다라고 표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됐습니다. 위증은 45대 55로 무죄. 사법 방해는 50대 50으로 무죄. 그러니까 67명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클린턴 무죄. 이 말은 대통령직 유지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위증죄만큼은 당연히 유죄 아니에요? 분명 루인스키랑 섹슈얼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일단은 왜 안 됐냐? 당시 클린턴 소속인 민주당 의원이 45명, 공화당 의원이 55명이었어요. 그 3분의 2 이상인 67명을 못 넘었습니다. 또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클린턴이
지저분하긴 한데, 참 지저분한데 탄핵까지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클린턴 지지율이 너무 좋았어요. 지지율이 막 60% 안팎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역대급으로 미국 잘 나가던 시기. 근데 이게 뭐 클린턴이 잘해서냐? 그건 또 평가가 나뉘기도 해요. 일단 91년도에 소련 냉전 붕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닷컴 버블 정점이 있었고 막 경기가 호황이니까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그건 공화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됐던 거죠. 하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죠. 파울라 존스 사건. 파울라 존스는 민사로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결국에는 98년 4월 1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이 기각됩니다. 그냥 없던 게 돼버렸어요. 근데 시민들은 다 알죠.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르윈스키랑 스캔들 터지고 증거 나오고 난리 쌩 난리인데 과연 주지사 때 파울라에게 아무 짓 안 하는 게 맞냐. 클린턴은 파울라에게도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다라고 잡아댔는데 클린턴 잘하는 게 거짓말인데 르윈스키랑도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다 했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울라도 당연히 클린턴이 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에는 파울라가 항소하고요. 클린턴은 합의를 해줍니다. 85만 불. 지금 환율로 한 12억 원 정도의 합의를 해요. 뭔가 있으니까 합의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때부터 성 스캔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계속 나오는데요. 99년 후아니타 브로드릭이란 여성이 78년도에 제가 클린턴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당시엔 클린턴이 아칸소주 법무장관 후보였거든요. 후아니타가 이 선거 캠페인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때 클린턴이 파울라랑 똑같은 방식으로 호텔로 불러서 바지 내리고 근데 후아니타는 당했다고 해요. 이때 후아니타가 막 도망쳐가지고 친구 집으로 막 갔는데 이 친구가 후아니타 얼굴을 보니까 막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고 클린턴한테 깨물려가지고 그걸 목격했다는 친구도 나왔거든요. 근데 클린턴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탄핵으로 시끄러울 때, 재판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니퍼 플라워인데요. 제니퍼는 77년부터 8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클린턴이랑 불륜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사실을 제니퍼가 92년도에 클린턴 대선 캠페인 할 때 그때 폭로했거든요. 다 묻혔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루인스키 스캔들 터지니까 다시 고발한 거죠. 이후에도 익명의 여성들에게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오만 고발이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저는 남편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갔는데 어떡해. 다 드러났는데. 힐러리는 회고록에서요. 남편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이혼하진 않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또 살짝 논란이 된 게 있는데 루인스키가요. 경찰에게 진술하면서부터는 일관되게 저는 클린턴과의 일을 후회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연히 비난도 많이 받았죠. 또 당시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강압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강압에 의한 성범죄였다. 그러면 클린턴이 권력 남용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루인스키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로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관되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2018년에 하비 와이스틴 때문에 미투 운동이 퍼졌죠. 그때 루인스키가 베네티 페어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는데요. 그 기고했을 때는 벌써 20년 전에 일이 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때 저는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해요. 루인스키가 성범죄 피해자다. 그렇게 보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말단 계약직 직원 간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너무 늦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말을 했고 그래서인지 좀 여론은 루인스키를 좀 같이 욕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클린턴은 2001년 55세에 퇴임했고요. 이때부터 열심히 누구랑 친했다? 앱스틴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클린턴 재단 통해서 자선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재단의 열렬한 후원자가 앱스틴이었어요. 그리고 클린턴이 출타할 때마다 앱스틴 전용기도 타고 거기서 여성들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또 앱스틴 뉴욕 저택 거기에 여러 번 방문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앱스틴 맨하튼 저택에요. 이런 초상화가 있어요.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초상화가 여기 앱스틴 집의 벽에 딱 걸려 있는데 근데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네? 빨간 하이힐 신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란 드레스, 이거 루인스키 드레스 아니에요. 이거 완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클린턴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앱스틴이 왜 이걸 자기 집 벽에다가 걸어놨을까? 아니 손님들도 오고 클린턴도 와서 내 얼굴인데 봤을 텐데 이거 왜 이런 걸 걸어놨을까? 되게 기괴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앱스틴이 클린턴 약점 잡아가지고 맨날 협박하면서 이런 거 걸어놓고 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클린턴은 뭐 얘기해요. 앱스틴에 대해서. 앱스틴은 매우 성공한 금융가이자 헌신적인 자선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하기도 하고. 빌 클린턴이 내 따까리다 이런 거 과시네. 약간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이후에 앱스틴이 슬슬 성범죄 수사 받기 시작하니까 클린턴이 불안한 거죠. 나도 한때 성범죄자 프레임이 아니지. 성범죄자였는데 너까지 이러면 야, 우리 분위기 좀 이상하잖아. 그때부터 손절. 그래도 앱스틴 여자친구 길레이는 여전히 클린턴 가족이랑 교류한 걸로 보여요. 2009년에 클린턴 딸 첼시랑 요트 여행도 갔고요. 2010년에 첼시 결혼식에도 길레인이 참석합니다. 근데 클린턴 부부는 완전 자르려고 꼬리 자르려고 아닙니다. 우린 앱스틴과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 첼시도 길레인과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첼시도 뭐 엄마 아빠랑 의견을 같이 해야겠다 생각한 건지 선을 긋는 발언을 하거든요. 앱스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클린턴이요. 앱스틴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적은 없어요. 근데 목격자는 있다. 대표적으로 버지니아 주프레. 버지니아는 앱스틴 섬에서 클린턴이랑 앱스틴이랑 둘이 같이 뭐 식사하는 것도 봤다 그랬고요. 또 스웨덴 출신 피해자 조에나 쇼베르그라고 있어요. 조에나가 앱스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클린턴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좋아해. 또 버지니아가 2016년에 길레인에게 민사소송을 하면서 빌 클린턴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길레인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버지니아는 참고로 앱스틴 게이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피해자였어요. 지금은 사망했지만. 버지니아가 빌 클린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길레인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고. 당연히 길레인에게 불리한 증언이겠죠. 근데 클린턴이 거절했어요. 근데 뭐 거절할 수 있죠. 당연히 거절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버지니아가 왜 클린턴에게 증언을 부탁했을까? 혹시 그만큼 클린턴이 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요. 버지니아가 주장하기를 클린턴이 베니티 페어 잡지사에다가 앱스틴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인 기사, 성매매 기사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협박한 적도 있대요. 직접. 내 친구 앱스틴 성매매 게이트 건들지 마. 기자를 협박한 거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구린내가 풀풀 나는데 2019년도에 하도 막 앱스틴 사건, 앱스틴 파일 막 이걸로 난리니까 처음으로 클린턴이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한 정도가 뭐냐면 앱스틴 뉴욕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에는 안 갔습니다. 전용기 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방문 때문에 탄 겁니다. 그리고 앱스틴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모든 의혹을 반박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별로 안 친하다 그랬지. 그리고 비행기 탄 적 없다 그랬지. 섬에 안 갔다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같이 사진 찍고 놀고 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비행 로그 그것도 공개되면서 우와 로리타 익스프레스 탔잖아. 꽤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되게 자신만만하게 인터뷰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일단 거짓말 지르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뒷수습은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거짓말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재임 시절 성 스캔들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 클린턴이 지금 또다시 앱스틴 파일 때문에 주목받고 있어요. 빌 클린턴은 여기까지입니다.